자, 문제 1번. 자, 다음 조건에 따라 제1종 분말 소화 설비를 전역 방출 방식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네 가지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크기는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3m인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헤드의 배치는 정방형으로 하고 헤드와 벽과의 간격은 헤드 간격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 헤드 한 개의 방사량은 1초당 초당 1.5kg이고 방사 시간 기준은 30초라고 했고요. 그리고 배관은 최단거리 토너먼트 배관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필요한 소화 약재의 최소 소요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자, 여기 보세요. 분말 소화 설비이긴 한데 지금 전역 방출 방식이죠. 그럼 전역 방출 방식인 경우에는 그 소화 약재의 양을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방호구역의 최적 곱하기 최적당 소요 약재량이에요. 최적당 소요 약재량. 자, 여기에다 더하기 개구부의 면적 곱하기 개구부의 가산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구부의 가산량으로.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구부의 언급이 없잖아요. 개구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개구부에 관련된 이 값은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직 문제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방호구역의 최적 보시면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10m, 높이가 3m라고 했죠? 그럼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주면 자, 최적이 나오겠네요. 자, 가로, 그 다음 세로, 높이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이게 방호구역의 최적이에요. 여기에다가 자, 이제 최적당 소요 약재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분말 소화 설비인데 몇 종이냐? 제1종이죠. 제1종 분말 같은 경우에는 최적당 0.6kg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0.6kg/. 세제곱미터. 이걸 곱해줍니다. 아시겠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최소 소요량이 얼마가 되냐? 360kg이 나옵니다. 360kg. 자, 이렇게 해서 소요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 2번. 가압용 가스의 최소 필요량은 몇 리터인가? 자, 가압용 가스인데 지금 질소가스라고 했어요. 질소가스. 자, 그러면 질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분말 소화 약재 1kg당 40리터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가압용 가스인 경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해 주냐? 지금 소화용 가스, 지금 소화용 가스인데 지금 소요량이 360kg 나왔죠. 그죠? 360kg. 그럼 360kg에다가 자, 1kg당 몇 리터 이상이라고요? 1kg당 40리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40리터/kg을 곱해주는 거죠. 1kg당 40리터니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가스 필요량은 바로 14,400 정도가 나오네요. 14,400리터. 이렇게 해서 질소가스의 양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3번. 필요한 분사 헤드의 최소 개수는 몇 개인가? 자, 헤드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헤드의 개수. 자, 헤드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 헤드의 수를 구할 때는 지금 약재 저장량, 소요량. 네, 소요량 할게요. 소요량. 자, 약재의 소요량을 자, 나눠줍니다. 자, 무엇으로 나눠주냐? 자, 헤드 한 개의 방사량과 그리고 방사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방사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소요량 자체는 360kg이죠. 360kg이고요. 그리고 방사량, 헤드 한 개의 방사량이 1.5kg/s라고 했어요. 세크. 그리고 방사 시간이 30초라고 했네요. 30초. 그래서 곱하기 여기 30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딱 떨어집니다. 8개. 8개. 그래서 여기서 분사헤드의 최소 개수는 바로 8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자, 헤드의 배치도 및 계략적인 배관도를 작성하시오. 단, 눈금 한 개의 간격은 1m이고 헤드 간의 간격 및 벽과의 간격을 자, 표시해야 하며 분말 배관 연결 지점은 상부 중간에서 분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에 맞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이게 가로의 길이가 20m예요. 20m인데 지금 헤드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왔냐면 몇 개 나왔어요, 헤드가? 8개. 그죠? 8개 나왔죠? 자, 보세요. 가로가 20m고 세로가 10m예요. 그러면 가로로 들어가는 게 세로로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가 많아야 돼요? 2배가 많아야 되겠죠? 2배. 그래서 가로로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는 4개면 되고요. 세로로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는 2개면 돼요. 2개. 총 8개 나오죠. 4 곱하기 2 하면 8개.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20m이기 때문에 요 가로로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20m를 자 4개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간격은 5m. 5m 나오죠? 그래서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은 5m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드와 벽과의 간격은 헤드 간격의 2분의 1 이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헤드와 헤드 간의 간격은 자 5m로 설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헤드와 자 벽과의 간격은 몇 미터로 해주면 돼요? 뭐 2분의 1 이하라고 했으니까 2.5m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2.5m.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상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헤드와 벽과는 2.5m라고 했으니까 자, 어디에 설치를 해주냐? 첫 번째 헤드는 바로 여기에 설치를 해주면 돼요. 여기. 여기다가. 그러니까 한 칸이 자 보세요. 한 칸이 1m죠. 1m, 1m, 그리고 0.5m니까 여기 중간에다가 헤드를 하나 설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헤드를 하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헤드와 헤드 간의 간격은 5m라고 했죠? 5m니까 자, 여기서부터 어디 설치하냐? 여기다가 설치해야겠죠. 여기. 5m.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인 거예요. 5m. 5m.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5m. 5m 간격이니까 여기죠. 5m. 정 가운데에. 또 여기서 또 5m니까 여기죠. 5m. 이런 식으로. 자, 4개를 설치했고요.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5m 간격이니까 또 여기다 설치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 설치하겠죠. 여기 5m. 여기 5m. 여기도 5m. 네, 이렇게 헤드 8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관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배관 연결할 때, 자, 어떻게 하냐. 여기서 배관은 최단거리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 배관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죠. 토너먼트 배관 방식이에요. 그래서 토너먼트 배관 방식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토너먼트.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분말 배관 연결 지점은 상부 중간에서 뭐 한다? 분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토너먼트 배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드 간의 간격과 벽과의 간격을 표시하라고 했죠. 자,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그 간격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뭐 2.5m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5m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디냐? 여기도 5m죠. 5m. 그리고 여기도 5m. 여기는 2.5m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5m. 그리고 여기는 5m. 여기는 2.5m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을 자, 이런 화살표로 해서 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셔야 완벽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해서 그 간격까지 이 평면도상에 다 작성을 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다음은 제연 설비의 공기 유입 방식 및 유입구에 관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적으시오. 자, 이거는 빈칸 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예상 제연 구역에 대한 공기 유입은 유입 풍도를 경유한 자, 이거죠. 강제 유입 또는 자연 유입 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 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
해당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예상 제한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금 두 가지 적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인 예상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는 자, 몇 미터 이상이냐? 자,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는 바로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 그러니까 장변은 가장 긴 변을 말하겠죠?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기 유입구는 여기 두 번째 있죠? 괄호 2번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때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인 예상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바닥으로부터 바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라고 해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들을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아래 도면은 용도가 교육 연구시설인 학교의 강의실에 대한 도면이다. 설치하는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A급 화재 기준으로 3단위인 경우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강의실 출입문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자,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필요한 소화기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통로는 제외하며 보행거리 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통로, 여기 보시면 통로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통로는 제외한 상태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게 어떤 건물이냐. 교육연구시설인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 있죠. 바닥 면적 기준에서 바로 기타 나머지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 면적이 바로 200제곱미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통로를 제외한 바닥 면적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구할 게 뭐냐? 능력 단위를 구할 거예요.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먼저 자, 구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통로를 제외한 바닥 면적을 이제 구해줘야겠죠? 통로를 제외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A실 같은 경우 보죠. A실, B실, C실 면적이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바닥 면적 어떻게 구하냐? 가로가 20m죠? 세로가 7m고요. 7m. 그런데 이게 몇 개 있어요? 똑같은 실이 3개 있죠? A, B, C 3개의 실이 똑같아요. 면적이. 그리고 D실 같은 경우는 가로가 20m고 세로가 10m죠. 가로가 20m, 세로가 10m예요. 그럼 이게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나눠줘야 돼요. 바로 200제곱미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으로 나눠주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3.1이 나와요. 3.1. 그래서 절상해주면 몇 단위냐? 4단위. 자, 단위수가 능력 단위가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4개. 그런데 지금 여기 설치하는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A급 화재 기준으로 몇 단위라고 했어요? 3단위라고 했죠? 소화기 한 개당 단위수가 3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4단위를 소화기 개수죠. 소화기 개수는 자, 지금 4단위가 나왔죠? 근데 소화기 한 개당 3단위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3단위로 나눠주는 거예요. 한 개당 3단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1.33 정도 나오죠? 그럼 절상해주면 몇 개다? 2개를 자, 설치를 해줍니다. 2개.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자, 각 층이 2개 이상의 거실로 자,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각 층마다 설치하는 걸 제외하고 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실마다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2층에 실이 4개로 지금 구획되어 있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2개 이상이면서 이 각 실의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잖아요. 이상이잖아요. 이상이기 때문에 각 실에도 별도의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몇 개? 4개. 실. A, B, C, D 실에 각각 한 개씩을 더 추가로 비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4개. 그래서 총 합해주면은 총 2개랑 4개를 더해주니까 6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6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치해야 될 소화기는 몇 개다? 6개가 된다라는 거죠. 6개. 그죠?
자, 다음 2번. 자, 보행거리에 따른 통로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복도 끝부분에 소화기를 배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배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설치해야 될 소화기가 소형 소화기인지 대형 소화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A급 화재 기준으로 몇 단이라고 했어요? 3단위. 자, 3단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있잖아요. 자,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 자, A급은 10단위, A급이 10단위. A급은, 자, 10단위 이상이고요. B급이 20단위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아닌 것이죠. A급 10단위 이상이고 B급 20단위 이상. 이거를 제외한 것이면, 이거를 제외하면 전부 다 소형 소화기. 아시겠죠? 이 능력 단위를 벗어나면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소형 소화기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급 화재 기준으로 몇 단위라고 했어요? 3단위. 3단위죠? 자, 10단위 이상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설치해야 될 소화기는 대형 소화기가 아니라 소형 소화기죠. 이걸 볼 수 있어요. 대형 소화기가 아니라 소형 소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왜 따졌냐?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고요.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형인지 대형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형 소화기이기 때문에 20m 이하가 되는 거예요. 보행거리 20m 이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통로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20이니까 60m죠? 60m. 자, 그러면 60m 나누기 몇 미터? 20m로 해주는 거예요. 20m.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주냐? 자, 1을 빼줘야 돼요. 1.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설명드릴게요. 자, 계산하면은 3 빼기 1이니까 몇 개예요? 2개죠? 2개. 2개이면서 복도 끝부분에 설치한대요. 그럼 복도 끝이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있죠? 그죠? 그럼 이 2개에다가 복도 끝에 있는 거 2개를 더 추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통로에 설치해야 될 소화기는 몇 개인 거예요? 4개를 설치를 하는 거죠, 4개. 자, 그럼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이 그림에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복도 통로 끝부분에 자, 여기에 하나씩 소화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m 이하라고 했죠? 보행거리 20m 이하? 그럼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20m, 20m, 20m.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60, 통로의 길이를 20으로 딱 나눴을 때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그럼 그 3개가 아니라 그 3개에서 1개를 빼줘야 된다고요. 왜? 보세요, 여기. 딱 2개밖에 안 되잖아요, 2개. 그러니까 이 간격이 3개라는 얘기예요, 간격이. 아시겠죠? 여기서 나온 3개는 뭐라고요? 바로 간격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소화기의 개수는 2개밖에 안 되잖아요, 2개. 그래서 하나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로에는 총 4개의 소화기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럼 3번에 1번과 2번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소화기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자, 아까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 나왔죠? 그리고 통로, 보행거리에 따른 기준을 봤을 때는 4개 나왔죠? 그럼 총 몇 개 되는 거예요? 몇 개? 최소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10개. 더하면 돼요. 그죠? 10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포소화 약재 중 수성막포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수성막포 소화 약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소화 약재 중에 하나인데, 그죠? 장점과 단점을 2가지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장점부터 보시죠. 자, 장점 크게 4가지가 있는데 4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4개 중에서 2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정성이 좋아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약품성이 좋아서 타 약재와 겸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약품성이 좋다는 거는 뭐냐면 내성. 다른 약재와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재와 겸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석유류 표면에 신속히 피막을 형성하여 자 이런 거죠. 유류 증발을 억제하여 바로 석유류 화재에도 적합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내유성이 우수하고 유동성이 높은 약재이다. 이렇게 해서 수성막포의 장점 이 4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자 단점으로 뭐가 있냐 단점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내열성이 약해서 탱크 벽면에 잔화가 낳는 윤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열성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치명적이죠. 가격이 비싸요. 자, 가격이 비싸고 고발포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발포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합성 계면 활성 제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이 되고요. 그 다음 휘발성이 큰 석유류 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3가지 중에서 마찬가지 2가지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아래의 도면과 같은 방호 대상물의 고압식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계하려고 한다. 설계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을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건물의 층고, 건물의 높이는 4m고요. 약재 방출 방식은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전역 방출 방식. 그리고 개구부는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 여기서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개구부의 가산량 적용해야 안 해요? 적용 안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구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약재 저장 용기는 한 병당 45kg이 충전되어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자, 첫 번째, 각 실의 소요 용기 수는 몇 병인가? 자, 여기서 소요 용기 수를 구하려면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 바로 약재 저장량을 먼저 구해야 용기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약재의 저장량을 구하고 바로 용기 수를 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A실입니다. A실. 자, A실의 저장량을 구해볼게요. 저장량. 자, 그러면 이게 전역 방출 방식이잖아요. 그 전역 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 약재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자, 방호 구역의 최적 곱하기 자, 최적당 자, 소요 약재량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개구부의 면적 곱하기 자, 개구부의 가산량으로 구해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개구부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 이 식을 제외하고 이 식만 갖다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방호 구역의 최적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실입니다. A실. A실은 가로가 12m고요. 세로가 6m예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자, 높이는 전부 다 4m라고 했죠. 건물의 높이가. 자, 그래서 여기는 4를 곱해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최적당 소요 약재량을 곱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이 방호 구역의 최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최적당 소요 약재량이 달라집니다. 자, 어떤 범주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최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450세제곱미터 미만. 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 범주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바로 0.8kg/세제곱미터가 돼요. 이 값은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최적에 따라서 이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최적. 자, 이게 얼마 나오냐? 이 최적을 계산해 보면 이게 288이 나와요.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죠.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최적당 소요 약재량은 0.8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0.8kg/세제곱미터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230.4가 나오네요. 230.4kg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재 그 용기수. 자, 용기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있죠? 소요 약재량, 저장량 240.4kg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 병당 45kg 충전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45kg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눠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5.12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6병. 예, 그래서 A실 같은 경우에는 자, 6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A실은 6병이에요. 6병.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좀 지울게요. 두 번째는 이제 B실 볼게요. B실. 두 번째, B실. 자, B실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소요 약재량, 저장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Q는. 자, 지금 가로가 10m고요. 세로가 6m예요. B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4m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적을 구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40 나오죠? 240. 그럼 또 이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바로 0.8kg per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약재량은 192kg이 나오고요. 그럼 용기의 개수는, 용기수는 자 192kg을 똑같이 45kg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값은 4.27 정도가 나오고요. 네, 절상해주면 5병. 그래서 B실 같은 경우는 5병이 필요한 겁니다. B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C실. C실도 구해볼게요. 자, 세 번째 C실. 자, 약재의 저장량 구해보면 C실은 가로가 10m고요. 세로도 10m예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적을 구해보면 이 값이 400 나오죠, 400. 그럼 400이 또 여기 또 들어가잖아요. 또 들어가니까 0.8을 또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0.8 kg per 세제곱미터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은 320kg이 나오고요. 자, 용기의 개수는 약재 저장량을 바로 한 병당 충전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는 거죠. 45kg. 자, 나눠주시면 이 값은 7.11 정도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8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8병. 그러니까 C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거네요. 8병. 자, 이렇게 해서 약재의 소요 용기수를 이렇게 구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아이소메트릭 다이어그램을 설계하시고, 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기호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 저장 용기죠. 저장 용기, 선택 밸브, 그다음 기동 용기, 동관, 가스 체크 밸브. 이거 역류 방지 용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죠. 배관.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다이어그램을 자 어떻게 그리자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돼요. 어렵겠죠?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기호들을 다 쓰셔야 돼요. 다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 우리 그 약재 용기수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A실이 6병 나왔고요. B실이 5병, 그리고 C실이 8병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그라미 2개 있죠. 이거 저장 용기. 저장 용기를 여기에 최대 몇 개 설치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필요한 8병이지, 8병. 8병을 자, 저장 용기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8병을. 그리고 이 집합관을 통해서 다 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집합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여기 지금 저장 용기마다 다 무엇을 설치해주냐? 이게 뭐예요? 바로 가스 체크 밸브를 용기마다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방향. 자, 방향이 중요해, 방향. 그럼 어떤 방향이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온 것처럼 이 화살표 방향 있죠? 이 방향, 이쪽 방향으로는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 방향으로는 흐를 수 없게 역류를 방지해주는 게 바로 체크 밸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안 돼요. 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은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방향이 어떻게 돼? 방향.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집합관에서
거꾸로 이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체크 밸브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용기마다 다 이쪽 방향으로 다 설치해 주는 겁니다. 방향 잘 맞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동 용기와 저장 용기 사이도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체크 밸브 있죠? 이 체크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쪽 방향,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방향 다 일로 갔죠, 일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잘 보세요. C실 같은 경우는 8병 필요, 8병. 8병 필요하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저장 용기가 다 집합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기동 용기를 통해서 이렇게 갔죠? 되죠, 방향. 여기도 맞잖아요. 다 되죠? 다 돼요. 이렇게 방향. 이렇게 다 쓸 수 있죠. 다. 저장 용기에 있는 거를 다 쓸 수가 있어요. 방향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A실 같은 경우는 6병만 필요해요. 6병. 6병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병. 그래서 잘 보세요. 기동 용기에서 이렇게 갔죠? 어디에 갔냐? 여기 중간에 1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스 체크 밸브 있죠, 여기? 체크 밸브. 그러니까 여기에 체크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못 간다고요. 일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6병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못 가잖아요, 방향이.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B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병이 필요했냐? 5병. 자, 5병이니까 이렇게 기동 용기에서 이렇게 갔죠? 가서 자, 5병이니까 어디만 쓸 수 있냐? 바로 이것만 5병. 그래서 여기 뭘 설치해? 여기다 체크 밸브를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그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5병. 그죠? 이렇게 해서 가스 체크 밸브 다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 용기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동 용기에서 저장 용기로 갈 때도 체크 밸브를 다 설치를 해줘요. 그리고 각 실마다 필요한 용기 수에 맞춰서 적당한 곳에 이렇게 가스 밸브 설치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B실 같은 경우는 5병이니까 여기에 설치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A실은 6병이니까 여기에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설치 안 했냐? 여기는. 왜? C실은 이 8병을 다 쓰기 때문에. 다 쓰기 때문에 여기 설치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택 밸브. 이 선택 밸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방호 구역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택 밸브를 방호 구역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소메트릭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돼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그리는 거 연습을 하시면 쉽게 그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문제 6번. 자, 다음은 10층 건물에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일단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는 40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호스와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을 포함한 손실이 바로 40m라고 했고요. 그 다음 펌프의 효율은 65%, 그리고 펌프의 여유율은 10%를 적용한다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A부터 E까지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A부터 E에 해당하는 곳의 명칭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A 같은 경우는 자, A가 지금 여기에 있죠. 자, 펌프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펌프를 통해서 소화수조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에 해당되는 것은 자, 소화수조입니다. 이건 소화수조. 네, 소화수조가 되고요. 그 다음 B. 자, B는 여기 있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는 기동용 개폐장치죠. 이거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입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그래서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죠? 요게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있고요. 그 다음 C가 바로 수격 방지기입니다. 수격 방지기. 수격 방지기고요. 그 다음 D. D는 이제 옥상에 설치되어 있죠. 옥상.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D는 바로 옥상 수조가 되는 겁니다. 옥상 수조. D가 옥상 수조고요. 그리고 E는 뭐예요? E는 지금 발신기 세트와 옥내 소화전이 같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이라고 하죠. 내장형. 자, 이렇게 해서 A부터 E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명칭을 쓰시면 되고요. 다음 2번. D에 보유해야 할 최소 유효 저수량은 자, D가 어디에 D가 옥상 수조죠? 옥상 수조에 보유해야 할 자, 유효 저수량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옥상 수조에는 자,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자, 확보를 해야 돼요. 물을, 그쵸? 예, 그래서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유효 수량이 얼마냐? 자, 유효 수량이 얼마냐? Q는 N 곱하기, 지금 이게 옥내 소화전 설비죠? 옥내 소화전 설비이기 때문에 2.6 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N이 뭐냐? N은 바로 옥내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2개라고 했죠?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2층에는 5개를 설치를 했고요. 2층에는 4개 설치했잖아요. 그렇지만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개수는 2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n에 대입하는 값은 2가 대입되는 거죠. 2. 그죠? 2가 대입돼서 곱해주시면 5.2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5.2 세제곱미터. 그때 이 유효 저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 수조에서 보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냐? 5.2 세제곱미터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3분의 1. 유효 수량의 3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대략 1.73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옥상 수조에 보유해야 할 유효 저수량은 1.73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B의 주된 기능은, 자, B가 뭐예요? B가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죠. 그래서 이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같은 경우는, 자, 이거의 용도가 뭐냐? 자, 이거 용도는 뭐냐? 바로, 자, 여기서 펌프 있죠, 펌프. 펌프 있죠? 펌프를 자, 자동으로 기동시키거나 또는 정지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또 어떤 기능도 있냐면은 바로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주된 목적은 이거죠. 주된 기능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설치 목적은 뭐 해주면 돼요?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된 기능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4번. C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자, C가 뭐예요, C가 수격 방지기죠. 이 용어 그대로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예요. 그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배관 내에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설치 목적인 거죠. 그죠? 배관 내의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수격 방지기인 겁니다. 자, 다음 5번. 이 항의 문의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가 뭐예요, 이가? 이는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이라고 했죠? 그때 옥내 소화전함, 즉 소화전함에, 자, 여기서 이는 소화전함인데 소화전함. 자, 소화전함에 자, 문 면적입니다. 문의 면적인 거죠. 소화전함의 자, 문의 면적이 얼마냐? 문의 면적은 바로 0.5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항. 이가 뭐라고요? 소화전함인데 이 소화전함의 문의 면적은 0.5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6번. 펌프의 전동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여기 있죠, 펌프. 이 펌프의 전동기 용량을 이제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하나 보세요. 자, 일단 전동기 용량 같은 경우는 자, 공식의 P는 자, 이거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저는 0.163을 할게요. 9.8 대신에 0.163을 쓸게요. 0.163 곱하기 QHK. 자, 이게 바로 전동기의 용량 구하는 공식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값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전향정. 여기 있죠. 전향정 값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전향정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17m를 더한다고 했죠? 이제 법정 규정 방사량입니다. 방수 압력을 수도로 환산한 값이 17m인 거죠. 그래서 추가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H1은 실향정,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H3는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자, 실향정을 알 수가 없죠. 실향정. 그러니까 실향정 같은 경우는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의 합인데 이 문제상에서는
이 실향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못 구하니까. 그 다음에 자 배관의 마찰 손실과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은 여기 나와 있네요. 40m라고. 나와 있죠? 40m.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합한 값이 40m라는 얘기예요. 40m. 합한 값이. 그러면 17m랑 더해주니까 전향정은 57m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57m.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 자, Q의 값이 뭐냐? 이거는 펌프의 토출량이죠? 펌프의 토출량. 그래서 이것도 구해줘야 돼요. 펌프의 토출량은 자, N 곱하기 지금 이게 옥내 수화전 설비이기 때문에 분당 130리터를 곱해주시는 거죠. 분당 130리터. 130리터 이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옥내 수화전의 개수 몇 개? 최대 2개까지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130리터 per 미닛을 해주시면 이 값이 260리터 per 미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펌프의 토출량에 들어가는 단위가 뭐냐?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미닛인 거죠. 단위가. 그래서 여기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세제곱미터로. 그럼 얼마냐? 이게 0.26 세제곱미터 per 미닛으로 바뀝니다. 자, 왜 그런 거냐? 이 단위의 관계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1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1000리터예요. 1000리터. 예, 1000리터이기 때문에 260리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26 세제곱미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펌프의 효율은 65%라고 했죠? 문제 조건에서 65%니까 0.65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0.163 곱하기 이제 여기 토출량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죠? 토출량에다가 0.26을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 전향정 57m 곱하기 다음 전달계수 여유율이 10%니까 얼마예요? 1.1을 곱해주시면 되죠. 여유계수 또는 전달계수.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전동기의 용량은 대략 4.09 정도가 나오네요. 4.09 kW.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